안녕하세요. 저는 2부의 순서를 맡게 된 이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 나와주세요. 우리 젠탈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착석할까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고 사실 주로 저는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뭐 제가 또 직장이다 보니까 제 직장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그럼 비즈니스 자체가 사역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이게 좀 새롭게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 프로덕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시기를 어떤 믿음과 또 마음가짐으로 견뎌왔는지 또 질문인데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그 시기를 버텨왔으며 또 어떤 말씀을 붙들면서, 그리고 무엇을 붙들면서 혹은 그런 걸 붙들면서 이 시기를 버텨왔는지 사실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하기도 힘든 질문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제 차 좀 여쭤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영상 프로덕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사실 사업 초기였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사업 초기에 다 힘든데요. 지금 저희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이제 저희 멤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 영상 비전문가 출신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정말 좀 무식하게 출발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신학대학교 출신이고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현장이나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되고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판로는 어떻게 개척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실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사업 하려고 공간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사업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1년, 2년 동안 진짜 거의 매출 제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안 되고요. 진짜 지인들이 이제 제 영업 영상 제작 하나 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의뢰를 맡겨주신 거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사실 회사라고 하기에는 전혀 기능하지 못했고, 사실 그 시기가 버티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더 만연하게 들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소진되니까 이거 버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개념도 모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이제 보통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갖추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책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사업에 관련된 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선배님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시기들을 겪어왔는지 엄청 물어물어 다니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 프로덕션 하려고 하면 장비는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보통 일을 할 때 이런 계획은 이렇게 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 조금 기본들을 갖추려다 보니까 감사하게 이렇게 주시는 기회들을 잘 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또 연결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조금 지금에 왔었던 것 같고, 이제 사업 초기에 힘들었던 건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항상 이 납품해야 된다, 영상을 제작하고 언제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보게 해서 쓰셔야 되니까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 힘들다는 게 가장 이 프로덕션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의뢰 숙명이죠. 아무래도 이제 제작을 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제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제작이라는 게 사실 직접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광고 대행사, 그런 에이전시 이런 소속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또 의뢰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외주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너무 을 오브 이러니까 정말 저희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드려도 컨펌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부장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수정 이런 과정들을 너무 많이 겪기 때문에 이 시간과 납품의 싸움이 사실 이 프로덕션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사업의 위기를 겪으면서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좀 더 어떻게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밖으로 사업 현장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감독님들이랑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오면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면서 뭐 점심이라도 좀 사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사실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힘든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정말 그냥 살짝 정신력으로 좀 버티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모든 일이 항상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거의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느끼는 건 이 영상 제작이라는 일이 보통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유튜브가 막 유행을 하고 또 요새는 뭐 오늘 이제 주제도 미디어지만은 이제 바야흐로 영상 시대잖아요. 영상이라는 게 너무 많이 접하고 진짜 영상으로 접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블로그 이런 거보다도 이제 영상으로 다 보면서 그다음 뭔가 궁금하고 뭔가 내가 사용하려고 하고 구매하려고 하면 유튜브를 검색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거기에 없으면 사실 신뢰도 잘 안 가고 그 정도로 영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있으면서 막 1인 기업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도 하고 많이 열심히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뭐 혼자 정말 아티스트적 재능이 뛰어나서 영상을 제작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비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이 비전문가들이 성장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사실 이 영상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전도사 출신이고 뭐 신학교 나오고 고루하고 약간 좀 문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뭐 영상을 어떻게 막 아름답게 막 엄청 대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가치를 내볼까. 그래서 아까 사실 1부 때 성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많이 약간 회개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내가 기독교 콘텐츠 한다고 하는 놈이 좀 고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고민 많이 안 했는데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저희 이제 같이 하는 멤버 이제 PD님 중에 저희 이제 지금 이제 저쪽에서 카메라 지금 잡고 계신 이제 김 PD님이 계신데 지금 5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일을. 네, 저분이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거의 저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사 생활 끝나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분이 거의 사실 그런 아티스트적인 재능과 어떤 영상을 만드는데 되게 많이 어떤 풍부한 영감과 감성이 있어서 항상 저한테 이러거든요. 형, 좀 이런 영상 만들자 이러는데 저는 그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그게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월급을 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를 돈을 버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일들만 하는 거죠. 진짜 그 영상에서 나왔던 완전 짜깁기 영상 같은 거 솔직히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상인데 회사가 그걸 받아서 할 일들은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그런 일들 다 받아가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재미없다. 이제 저분은 진짜 말씀과 기도를 받아서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재미없다, 너무 재미가 없다 영상이 제작하는 거.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 전 영상에 대한 뭐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작은 일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보람된 순간이 뭐냐면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지금 5년째 쌓였는데 저도 딱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이 작은 일부터 하고 내가 막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초점보다도 진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더라고요. 경험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사실 뒤돌아봤을 때 이 영상 사업을 하면서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저 친구가 없으면 제가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없으면 저 친구가 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제일 보람되지 않나. 네. 그 사업과 사역이 다르지 않다는 부분을 그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저도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자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사실 대학을 나오고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뭐 복음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고 현장에 나오고 조금이라도 나이를 먹어보고 하니까 어떤 게 느꼈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뭐 알고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뭐 이거보다도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지가 더 중요하지 사업 안에서 뭔가 막 복음을 풀어내고 막 이런 노력들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은 확실하게 잘하고 그럼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사업을 집중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좀 많이 느낀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일단은 저도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지금 저도 뭐 똑같이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이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사실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상은 세상적인 단어와 의미들이 많이 내포돼 있고 그다음에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분리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지나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부족한 제 부족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교회에서도 키워줄 수 있는 건데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고 또 세상에 있어서는 비즈니스를 확실하게 해야지 비즈니스 이러니까 사실 교회적인 거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실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동업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동업을 하던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동업을 했을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일을 하면서 일과 이 복음적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어내야 될 것들을 너무 분리가 된 채 우리가 일을 하는 부분들이 이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교회나 세상 뭐 이런 단어에 조금 포커스 돼 있기보다는 결국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세상에 나아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의 우리가 교회나 어떤 세상 이런 관점보다도 당연히 내가 말씀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뭔가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좀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청년들을 조금 밀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주일 성수라고 하는 부분도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직장인들이나 직장인뿐만 아니더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사실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과 주일 성수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은 거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신앙이 안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청년들이 그 자기의 뜻과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교회가 조금 더 지지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뭐 다른 교회 청년들을 괜히 부추기는 것 같고 자칫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일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뭔가 이렇게 바람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들을 좀 넘어서서 한 청년이 비전을 갖고 사업이나 사역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을 잘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교회의 관점, 뭐 이런 공동체의 관점이 같이 좀 따라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그 사업과 사역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 같은 성도 같은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사실 좀 이렇게 목사님 같지 않으시거든요. 되게 이렇게
성도 같으시고 되게 편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시고, 근데 자칫 반대로 이제 놓으면은 저희는 이제 되게 목사 같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초점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만 우리가 지금까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될 때 이 세상과 교회에 대한 분리를 조금 더 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안에서, 지금 여기 우리 주제처럼 미디어 사회, 미디어의 어떤 시대 속에서 이 도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번 우리 행사에 대한 좀 포커스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인식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사업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혼동하지 않으시고, 또 역할에 대한 것도 자칫 이렇게 마음이 좀 내가 불편하다, 너무 내가 이렇게 너무 돈 버는데 일이 초점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내가 사역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쓰이시지 않고 조금 더 자유해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그 영상 보시면서 혹은 이야기 들으시면서 들었던 그런 질문들이 있을까요? 진석이? 네네. 일단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과를 올해 졸업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고 뭔가 이제 좀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신학과에서 배운 게 진짜 막 구약신약, 신약신약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영역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사업자로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좀 이런 게 지금 너무 궁금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들으면서 책을 많이 읽고 사람을 만나야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 혹시 대표님께서 만약에 사업을 이제 다시 시작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을 때, 약간 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좀 사업자로서 역량을 기른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으신지, 그러니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사업을 하지만 사실 제가 하는 사업이 영역이 이제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영상 쪽에 대한 전공이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제 바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영상 공부를 사실 제일 먼저 일단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고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얘기는 사실 조금 뻔한 얘기죠. 그렇게 많이 만나야 되고 당연히 발품 팔고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왜 사업을 하느냐죠. 네, 왜 사업을 하느냐,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실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더 많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사업을 하느냐거든요. 저도 결말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매출이 달성하고 사업이 잘 돌아가고 시스템화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 편해지거든요.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물론 그만한 이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많은 재정을 벌기 위한 거. 근데 그걸 어디에 쓰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목적이 있으신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벌어서 사역에 돈을 쓰고 싶어서 사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영역이 그냥 영상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뭐 영상 비즈니스의 비전을 갖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뭔가 때에 맞춰서 말씀을 뭔가 복음을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쓸 건데, 그리고 왜 거기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은 내가 그냥 마음이 가고 순간 감동이 되면 막 재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분명히 각자한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고, 그 비전에 맞게 재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우리 김영식 목사님 나오셔서 아우트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